전세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소 기준 권리를 공부할 때요.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중에 전세권도 있었죠. 근데 다른 권리들은 뭐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었지만 전세권은 조건이 붙었었죠. 일부 전세권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었고 기억나시나요? 그 일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전세권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권이 있고요. 이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해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인 경우 이 두 경우에는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한 경우와 경매 신청 채권자인 경우에 그때의 전세권은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세권이라는 것은요. 용익권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 사용 수익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를 용익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8개 물권 중에서 용익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권입니다. 남의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집을 전세 기간 동안은 내 집처럼 사용을 하죠. 그죠? 전세권을 남의 집에다 설정하는 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지 집주인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돈을 목적으로, 원칙적으로는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되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소 기준 권리에서 항상 이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어떤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고 이런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법이 이 전세권, 원래 용익권인 이 전세권에 담보권까지 같이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전세 기간 중에는 안 되지만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이 전세권에 기해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경매 절차에서 또 다른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법이 이렇게 두 가지 권능을 다 주다 보니까요.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어떤 때는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고요. 어떤 때는 돈이 목적인 권리가 됩니다. 근데 이 구분은 우리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돈이 목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배당해주고 소멸이 될 것이고요.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라고 한다면 낙찰자한테 인수될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세권자한테 두 가지 권능을 다 줬는데요. 그러면 어떤 때 전세권을 용익권으로 볼 것이고 어떤 때는 담보권으로 볼 거냐는 거죠.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 돈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담보권으로 봐주는 거고요. 또 경매 신청한 당사자다. 경매 신청 채권자이다. 경매 신청은 왜 해요? 돈을 안 주니까 돈 달라고 경매 신청하는 거잖아요. 역시 배당 요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매 신청의 의미는. 그래서 돈 달라고 배당 요구가 됐든 경매 신청을 했던 어쨌든 그 취지 자체가 돈 달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담보권으로 보고요. 역시 이렇게 되면 저당권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볼 건데요. 전세권이 후순위,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 돈이 목적인 최선순위 권리보다 후순위로 나와 있을 때는요. 우리는 또 역시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게 용익권인지 담보권인지. 왜냐하면 담보권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소멸일 것이고요. 용익권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인수되는 권리지만 요 선순위, 최선순위 권리 요거 때문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빠져 있는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이 되고요. 또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선순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전세권이 용익권이냐 담보권이냐 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때 구별의 방법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또는 경매 신청 채권자인지를 봐야 됩니다.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감정평가 금액 8천만 원 잡혔고요.
이제 그 신권 1차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 있고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소유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최선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근저당권, 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이후로는 전부 다 목적 자체가, 이 권리들의 목적 자체가 금전이기 때문에요. 소멸을 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전세권이, 이것이 만약에 용익권이라고 한다면 낙찰자한테 인수가 될 것이고요. 담보권이라고 한다면 역시 소멸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이 용익권인지 담보권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는 경매 신청 채권자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경매를 신청한 바이슨 ENC라는 회사는요, 요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이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은요, 이해관계인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27일 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담보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법원도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된 권리는 2016년 3월 23일 날 설정된 이 전세권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세권이 가장 선순위였었죠. 이 전세권이 이른바 말소기준권리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인수되는 거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도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권리관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 전세권,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조금 허술하긴 하지만요. 굳이 말소기준 권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요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말소기준 권리인 이 전세권을 포함한 이후의 권리들 전부 소멸하고요. 그 이전 건은 인수되는데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없죠. 그래서 이 경매 사건은 낙찰 받아도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부담은 전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조금 작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7,400만 원 감정 잡혀 있습니다. 등기 권리 볼게요. 소유권,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요. 전세권이 역시 선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권이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보다 후순위로 빠져 있는 경우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담보권인지 용익권인지 구별의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소멸되는 애니까요. 근데 이 경우처럼 전세권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이 전세권이 용익권인지 담보권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담보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세권자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이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는데요. 역시 경매를 신청한 사람도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고요. 결국엔 주택공사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인데요. 경매 신청은 왜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역시 배당 요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한번 볼게요. 요게 다인데요. 지금 주택공사가 이제 채권자라고, 경매 신청 채권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토지주택공사가 뭐 주소 보정 같은 거는 냈지만 전세권자로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경매 신청 전세권자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신청 자체가 배당 요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배당 요구가 있었던 걸로 보고요. 그래서 역시 최선순위 설정 권리를, 등기를 2007년 9월 4일 날 설정된 전세권으로 봤고요. 그 결과 이 경매 사건에서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는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권리관계 정리해야죠. 자, 경매 신청한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에 전부 소멸, 그 전권은 인수됩니다만 역시 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이 사건도 역시 낙찰받아도 안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는 전세권 2건 봤고요. 이제 인수되는 사례를 한번 좀 볼게요. 서울 송파구 문종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2억 800만 원 감정 잡혔고요. 소유권이 있고요. 권리관계는 비교적 깔끔합니다. 선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강제경매 바로 진행됐고요. 그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강제경매나 가압류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니까 낙찰자한테 인수될 부담이 전혀 없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 전세권만 보면 되는데요. 일단 가압류, 경매를 신청한 사람하고요. 전세권자하고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또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민법이 인정한 담보물권적 권능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가 됩니다. 근데 강제경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전세권을 실행해서 진행되는 경매는 아닌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봐야겠죠? 자, 채권자, 채권자 등기소, 채권자 집행관, 기타, 감정인 배당 요구 나오고요. 다 끝났는데도 전세권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세권자는 법원에 경매 신청 채권자도 아니고요. 배당 요구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매각물권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권리를 2017년 2월 21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좀 봐야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인수되는 것, 구분 건물 중 울구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인수된다라고 분명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전세권, 경매 신청 채권자도 아니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거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가압류는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촉탁으로 간단하게 말소시킬 수 있지만 이 전세권은 낙찰자가 그 부담을 승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권을 승계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전세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의무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요.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집주인의 의무를,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다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될 때까지도 나가라 소리를 할 수 없고요. 만기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절대로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용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사는 경우에는 이미 전세가 있는데 전세를 끼고도 많이 사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 전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 1억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가 사서 3억을 다 주고 사더라도 나는 이거를 전세를 놓을 거다 한다면 오히려 전세가 들어있는 거를 인수하는 게 초기 자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을 하고요. 요 전세권, 전세 보증금만큼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수된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수되니까 절대로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